지원 담당하고 있는 송훈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모션 2022 R1 버전 새로 개발된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 저희 이제 솔버죠. 기능 개선 사항입니다. 보통 이제 그 FEM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한요소 메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이제 모션 또한 유한요소 메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구조 해석하고 다물체 동력학 베이스의 이제 유한요소 해석이 좀 차이점은, 구조 해석은 풀어야 하는 그 스텝 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한 프레임이나 아니면 뭐 수십 프레임 정도, 그 정도를 이제 풀게 되는데, 동력학 기반으로 해석하게 되면 보통 이제 수백에서 뭐 한 10만 프레임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그 메쉬를 좀 해석 항능 높이기 위해 메쉬를 좀 효율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파인하게 메쉬를 하는 경우가 좋긴 하겠지만, 뭐 위에서 보는 것처럼 좀 러프하게 메쉬를 하고 이 메쉬 형상이 강성을 잘 표현하고 내 모델이 적합하다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좀 메쉬를, 이건 약간 과장되긴 했는데요, 구성을 하게 된 경우에 이 모델 가지고 표현하는 강성은 전혀 이제 해석 에큐레시에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컨택을 시키는 경우, 예를 들면 이 실린더를 바닥에 굴려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컨택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이렇게 그 붉은색 선들이 노이즈가 발생하는 패턴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까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새로 개발된 기능이, 여기 보시는 그 육각형으로 이게 러프하게 된 메쉬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컨택을 하게 되는 포인트는 헤드에서 있는 그 넙스 지오메트리를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 표면, 컨택 표면은 굉장히 매끈한 표면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계산된 컨택 포인트에 대한 하중을 여기 보이시는 실제 메쉬에 이제 그 수용시켜서 메쉬에 이제 하중이 인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러프한 메쉬임에도 불구하고 컨택 솔루션이 상당히 매끈하게 잘 나오는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의 그 제한사항은 라지 디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사용하게 되면 컨택 포인트하고 메쉬하고 이제 미스매치가 좀 날 수 있습니다. 매핑을 시켜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캐드 형상, 보통 이제 그 라지 디포메이션이 없고 로컬하게 국부적인 디포메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인트 프릭션에 대한 개선 사항인데요. 기존 버전까지는 저희가 병진 조인트는 지원이 안 됐고, 레볼루 조인트 한 가지에 대해서만 프릭션이 지원됐습니다. 근데 이번 버전부터 병진 조인트, 그 다음에 실린더리컬 조인트와 이제 그 프릭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버전에 유니버셜 조인트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석 성능 향상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모션 같은 경우에 컨택을 상당히 이제 잘 푸는 편입니다. 다른 그 솔브 대비. 그래서 비선형 컨택에 굉장히 강력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개선사항이라고 이제 찾은 모델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이아프레임 모델인데요. 자동차 이제 클러치 쪽에 들어가는 요 이제 판스프링 형태가 접촉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접촉 면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변하는데, 지금 보시면 회사 그래프가 누른 변이에 대한 그 반력값이고요. 그 반력값에 대한 결과가 보시면 컨택 포인트가 변하다가 어느 순간 노이즈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컨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이제 후반부 쪽에 노이즈가 좀 있는 게 확인이 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택 노이즈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솔루션에 대한 에큐레시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컨택 노이즈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스텝 사이즈 문제들이 더욱더 이제 잘 수렴될 수 있는 컨디션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석 성능 또한 같이 좋아지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버 이제 내부적인 구조 개선이고요. 요거는 아주 눈에 띄는 개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기존 솔버 내부 이제 메모리 구조를 좀 개선을 해서 기존에는 모델링된 바지 수가 자유도 수가 이제 늘어나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메모리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싱 시간이 굉장히 이제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지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증가하는 경향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이렇게 크게 이제 연산량 증가가 이제 많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는 초기 메모리 잡는 그런 부분인데 계산이라서 아주 눈에 띄지는 않고요. 한 10%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텝 사이즈 컨트롤이라는 이제 기능을 저희가 이제 요즘 이번에 개발이 됐는데 스텝 사이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룰대로 스텝 사이즈가 이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페일 없이 이제 일정 스텝을 설정된 스텝을 풀게 되면은 그때 스텝 사이즈를 2배로 올리고 또는 페일이 나면은 스텝 사이즈를 2분의 1을 줄여서 다시 이제 백을 시키고 이제 이런 알고리즘으로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스텝 사이즈가 컨트롤되면서 이제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스텝 사이즈가 한번 인크리스 되는 그런 기준이 딱 몇 회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한 10번에 해당하는 숫자를 페일 없이 풀게 되면 딱 그냥 바로 스텝스가 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없이 페일이 안 나면 또 스텝스가 또 뛰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때 스텝 사이즈가 한번 뛰었다가 다시 페일이 나서 다시 백을 했다가 또 이제 풀어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또 한번 뛰었다가 다시 보니까 문제가 스텝 사이즈가 뛴 것이 안 좋아서 다시 절반을 백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빈번하게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해석 성능에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컨트롤을 민감도를 좀 덜 타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테스트한 건 한 10% 정도인데 아마 모델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큰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지는 하이퍼레스틱 매트리얼에 대한 솔루션 개선 사항이고요. 이전 버전에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펜타 엘리먼트, 그다음에 리니어 테트라 엘리먼트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게 리니어 펜타 엘리먼트에 대한 결과고요. X축이 로드수를 늘려가면서 같은 모델에 대해서 해석한 케이스이고 Y축이 거기에 대한 디포메이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테스트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빔 웹8보 모델이고요. 한쪽 고정시키고 반대쪽에 하중을 인가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디포메이션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이 라인이 지금 이그젝트 솔루션이고요. 딱 요게 이제 어널리틱하게 이제 나와야 되는 솔루션 값인데 배시수를 늘려가면은 여기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이퍼엘라스틱 같은 경우에 펜타나 아니면 테트라 같은 경우는 요 커브 정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렴 속도 느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많은 노드를 써야 될지 굉장히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알기 좀 어렵죠. 수렴성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엘리먼트 특성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돼서 지금 보시는 지금 2022 R1부터는 이렇게 다른 헥사나 이런 엘리먼트처럼 빠르게 테트라 세컨드 오더 쓰는 것처럼 빠르게 이제 수렴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이제 메시지 파일에 대한 개선이고요. 기존 유저 서브리틴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기존에 유저 서브리틴의 입력을 좀 잘못하면은 메시지 파일에 유저 서브리틴 어떤 DLL이 입력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함수에 문제가 있다. 딱 이 정도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DLL 파일을 지금 어디다 로케이션을 잡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가 좀 메시지 파일이 어려웠는데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인포메이션을 줘서
어디 위치에 어떤 그 DLL이 또 어떤 함수가 이제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메시지 파일이 찍어주는 걸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크게 관심 없어질 듯한데요. 저희 이제 그 차량 등록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 타이어 모델이 차량 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 성능 해석을 하는데 차량 성능의 50% 정도가 이제 타이어의 에큐리시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 타이어 모델에 대한 타이어 모델 중에서 상당히 이제 정밀도 높은 타이어라고 알려진 F 타이어 모델을 저희가 솔버와 같이 연동해서 해석할 수 있고 최신 솔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포스라는 그 기능이 유저 서브를 통해서 이제 구현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익스터널 포스는 기존에 모터 MVH 기반으로 그 해석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쓰셨습니다. 직접 쓰신 건 아니고, 모터 MVH 저희가 할 때 그 EMForce라는 엔티티를 지원하고요. 그게 맥스웰에서 뽑아낸 매그네틱 포스 데이터 맵을 저희 그 오션에 있는 메쉬에다 매핑 시켜주는 그런 기능인데, 그게 특정한 기능으로 개발된 부분들을 외부에서 만들어진 익스터널 포스를 모션에 있는 메시에다 맥피킹 시켜줄 수 있도록 유저 서브루틴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꺼내놨습니다. 왜 이제 요거는 RPS에 대한 메모리 좀 개선이 됐고요. 메모리 기존 버전까지는 RPS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RB2는 완전히 리지드이기 때문에 RB3를 쓸 수밖에 없거나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엔지스 미케니컬에서는 디포머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그 요소이고요. 여기서 RB3가 기존에 사용했던 메모리량 보시면은 RB3에 소속된 노드가 증가하면은 메모리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 현상이 많이 완화가 됐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이번 버전은 아이겐밸류 해석에서 대해서만 지금 개선이 됐고, 그래서 아이겐밸류 해석을 해서 모델 바디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상당한 이제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버전에는 저희가 그냥 모델 바디가 아닌 노달 바디에 대한 다이나믹 어널리시스 할 때도 이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프리프로세서 관련된 개선 사항입니다. 스플라인 데이터를 입력해서 쓸 수 있는데요. 스플라인 데이터에 대한 X값, Y값을 저희가 이제 뭐 엑셀이나 이런 데서 카피해서 이제 붙여넣기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케일을 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X 스케일, Y 스케일, 요 스케일 값을 DOE나 이런 것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라메트라이즈를 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요 스케일 값에 대한 파라메트리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요 입력하는 방식을 파일 통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UI 직접 이제 카피해서 붙여놓고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요 UI 상 자체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모델 로드할 때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파일 타입으로 링크를 이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파일 타입을 쓰게 되면은 직접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고 파일을 읽어서 쓰니까 UI 로딩 시간도 빠르고, 그 다음에 그 파일 타입 안에는 스플라인을 뭐 이렇게 멀티로 여러 개를 집어넣고 여기서 셀렉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파일 타입 포맷에 대해서 저희가 어, 그 임포트만 하고 익스포트를 해주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 파일 타입을 쓰는데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여기서 파일 타입을 익스포트 해주는 이런 기능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데이터 쪽 성능이 굉장히 향상이 됐고요. 저희 UI 모델링 하시면 스탠드얼론 버전 UI 모델링 하면은 좌측에 내가 모델링한 엔티티에 대한 바디나 조인트들 이런 부분들의 이런 요소들에 대한 리스트업 그 시스템 내비게이터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능이 기존에 한 1000개 정도 넘어가면은 그 퍼포먼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요 그래프가 파란색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내비게이터를 갱신시키는 성능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게 숫자가 높으면 이제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파란색 그 선을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였는데, 지금 개발된 개선된 부분은 이렇게 주황색 선을 따라가는 그런 성능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많은 엔티티 모델링 하시는 좀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포스트 프로세서 그 스크립트 관련된 부분이고요. 전에는 저희가 파이썬 스크립트를 제공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워크벤치 쓰시는 분들은 파이썬 스크립트를 워크벤치 환경에서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쓸 수 있고요. 근데 모션 같은 경우는 스탠드얼론 포스트 프로세스 기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요거를 쓰는 걸 선호하시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그 뭔가 이제 추출을 해서 자동화를 좀 시키고 싶다, 또는 리포트를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자동으로 좀 이렇게 직접 이제 코드를 짜가지고 개발하고 싶다 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매뉴얼하게 뭐 내가 원하는 걸 뭔가를 셀렉을 해서 차트를 그리고 그걸 익스포트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파이썬 스크립트 통해서 쉽게 내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에 접근해서 결과를 읽어서 출력받거나 어떤 이제 뭐 저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 기능으로 이렇게 개발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 이제 오랫동안 쓰신 분들은 그 클래식 포스트하고 뉴 포스트가 있다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구형 타입의 클래식 포스트 프로세스가 지난 버전 이번에 이제 R1 버전부터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타입이 뉴 타입 포스트 프로세스고요. 요 포스트 프로세스의 기존의 클래식에서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다 마이그레이션이 안 된 상태였었어요. 예전에 한 1년간을 저희가 이제 시험 기간으로 동시에 두 포스트 프로세스를 같이 저희가 메인터넌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구형 클래식 포스트 프로세스를 메인터넌스를 이제 중지를 하고 뉴 포스트 프로세서로 이제 전환되면서, 여기에 이제 뉴 포스트에 없었던 빠져있던 기능들을 다 대거 개발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맥스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인사이트 포맷으로 익스포트 해준다든지, 아니 또는 이제 그 차트를 에드 커브 막 이런 버튼들을 안 누르고 그냥 차트를 그리고자 하는 데이터만 셀렉하면은 바로 그냥 차트가 계속 갱신되는 그런 서핑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디포메이션 스케일링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아이겐밸류 해석하고 하게 되면은 결과로 모드 쉐입을 볼 수 있는데, 모드 쉐입 그 형상이 매번 어떤 모델이 좀 바뀌게 되면은 스케일을 좀 해줘야 됐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너무 크게 디폴트 값이 너무 크게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모드 쉐입이 너무 작아서 이제 어떤 변형인지 안 보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자동화가 진행돼서 지금 좀 더 편리하게, 그래서 디폴트 값을 잘 결정해서 스케일을 하지 않아도 모드 쉐입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라이브 트레인 모델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드라이브 트레인은 축기어 샤프트 베어링을 해석해주는 전용 툴킷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우징 부분을 사용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형상들이 복잡해지면 메쉬가 좀 어려워집니다. 메쉬 펠이 잘 나니까 저희가 이제 이지플렉스라고 메쉬 없이 무요소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지플렉스 바디로 하우징을 이제 모델링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여러 개의 솔리, 원래 이제 보면은 이게 하우징이 요 파트 하나, 그다음에 뚜껑 하나, 그다음에 그 뚜껑을 또 덮는 제일 외부 커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고 한다면, 기존 버전에는 요 파트들을 다 이제 캐드를 머지를 해가지고 붙여놔서 한 바디로 들어와야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떨어진 파트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 트레인 쪽에서 하나의 하우징으로 이제 쓸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개선이 돼서 떨어져 있는 파트지만은 그 안에서 파트 파일 통해서 타이로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또는 RB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좀 묶어주고 하면은 분리된 독립된 캐드들이 하나의 하우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터 디자인에 대한 개선인데요. 모터 디자이너라고 맥스웰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전자기를 해석해 주는데 그렇게 정밀하게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이엔포스, 그 모터 이엔포스에 대해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컨셉추얼하게, 그래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좀 이제 간단한 입력 가지고 좀 빠르게 그 이엔포스 결과를 얻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다이나믹 해석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툴입니다. 네. 요때 지금 그 모터 디자인에서 모터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매저하는 포인트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요 매저 포인트에 대한 코렉션 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선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모델 바디를 사용할 때 아이겐밸류 해석을 해서 그 모드 추출을 해서 모드 중첩법을 통해서 모델 바디의 뒤 변형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적은 모드를 가지고 그 효과적으로 변형 표현을 하기 위해서 코렉션 모드라는 걸 씁니다. 이제 그 코렉션 모드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제 RB 부분 점들을 이제 모델링하게 되는데, 매저 포인트에는 보통 안 썼어요, 그거를. 실제로 마운팅 되거나 그렇게 이제 뭐 하중이 가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렉션 모드를 로컬하게 변형이 되니까 그렇게 썼었는데, 이 매저 포인트에 대한 부분도 그 코렉션 모드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정확도가 그 하이 프리퀀시 대역에서는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기존 MVH 그 전통적인 MVH 해석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주파수 대역이 점점 이제 올라가면서 그때 보니까 결과 차이가 좀 나더라 보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저 매저 포인트에 대한 코렉션 모드 사용이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 해서 이 부분이 자동으로 모델링 될 수 있는 환경이 개발됐고요. 그리고 투스 스티프니스 관련해서 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어의 치강성을 저희가 뽑아내는데 직접 유연체 베이스로 해석을 해서 치강성을 뽑습니다. 근데 기어 입력 정보들이 변하면은 요거를 이제 다시 컬큘레이션 해줘야 되는데, 이거 사용자가 이제 요거를 변경하고 직접 버튼을 눌러야 됐습니다. 이제 그런 프로세스 때문에 깜빡이고 요 컬큘레이션을 안 누르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그 맞지 않는 정보로 구 정보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강성 해석을 변경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치강성 영향을 주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컬큘레이션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어 쪽에서 저희가 그 쓰는 방법이 씬슬라이스 메서드라고 해서 기어 축 방향으로 얇은 슬라이스를 잘라서 그 슬라이스들이 컨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슬라이스들이 방석으로 엮여서 이제 디포메이션이 표현되고 이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슬라이스 개수가 스파기어, 평기어 같은 경우에는 좀 적어도 한 30개 정도만 써도 충분히 에큐레이트한 그런 좋은 솔루션을 얻는데, 헬리컬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릭스 앵글이 있으니까 그게 그 치접촉을 하게 되면은 헬릭스 앵글 따라서 보면 이제 접촉 패턴이 쫙 따라가면서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앵글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슬라이스 개수 30개라면 이렇게 굉장히 디스크리트하게 좋지 않은 솔루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값을 이제 120개로 올렸고요. 실제로 헬릭스 앵글은 120개 정도를 이제 슬라이스를 쓰고 있었고, 이 기본 값이 기존에 30개 있던 걸 120개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드라이브 트레인 그 툴킷에서도 DOE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베리블을 쓸 수 있는 환경이 확정됐고요. 그래서 샤프트의 모델링을 할 때 샤프트 위치라든지 어떤 뭐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베리블을 써서 파라미터라이즈를 할 수 있도록 요걸 통해서 저희가 디자인 스타일을 할 때 입력으로 그 베리에이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링 스티프니스 관련해서 개선이 있을 거예요. 베어링 강성을 해석하는 것 자체는 변한 게 없고요. 그 부분은 뭐 기존에 이제 문제 없었는데, 그걸 프리 프로세스에서 비선형 강성인데 그걸 이제 출력해주는 부분이 조금 이제 기존에 보면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력 부분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뽑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개발된 링스에 새로 개발된 기능 중에 씬필름이라는 그 기능이 새로 개발됐고요. 요즘 보면은 그 얇은 스트릿 이렇게 이제 방막으로 되는 이런 형태를 이제
어떤 공정을 지나가면서 한쪽에서 말거나 한쪽은 풀고 이런 해석을 이제 저희가 많이 의뢰를 받게 돼서 이 부분에서 좀 편리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버전에서 이 기능이 없으면은 원래 이제 이런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해석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길게 생긴 형상을 이런 형상으로 만드는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석이 끝나면 그 해석된 결과를 뽑아가지고 새 모델에 얹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드라이빙 그 시나리오를 집어넣고 이제 본 해석을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해석 단계가 두 단계에서 굉장히 이제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한 번에 초기에 이렇게 감아줍니다. 이렇게 모델에서 모델링에서 감아주고 사용자가 이제 원하면은 이니셜에 몇 바퀴 감겨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초기 변형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진 채로 이제 모델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해석 시작에는 상당히 좀 빠르게 그리고 쉽게 좀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워크벤치에 대한 개선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스탠드얼론 버전과 워크벤치 버전 두 가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UI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고 솔버는 동일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워크벤치에 대한 개선인데 기존에 이제 메카니컬 베이스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메카니컬의 이제 다이나믹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현이 아주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모션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매스를 다루는 데에서 유저 디파인드 매스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메카니컬에서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이번 버전에 개발해서 지금 집어넣게 됐고요. 그다음에 컨택 모델링을 하고 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룹핑한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컨택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컨택에 대해서 어떤 프릭션 값이라든지 강성 값이나 이런 걸 설정하기 위해서 그 모션 컨택이란 프로퍼티를 써서 모델링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거기에 요런 이제 한 6개, 7개, 10개에 대한 이런 컨택을 한 번에 모델링 하려면 이걸 다 선택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그룹을 딱 묶어갖고 그룹 하나를 셀렉해서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펑션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 기능이 스탠드얼론에 있습니다. 스탠드얼론에서는 없고요. 워크벤치 버전에서는 입력한 펑션 익스프레션을 프리뷰할 수 있도록 타임 도메인을 가지는 데이터라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금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베리어블 관련해서 이 펑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요. 예전에는 이제 파라메트릭을 할 수 있는 디자인 베리어블이 워크벤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 디자인 베리어블을 펑션에서 들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번 버전부터는 디자인 베리어블이란 것을 만들어 놓고 펑션에다 집어넣어서 펑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되어 있습니다. 링스 부분에서는 패스 폴로워라는 기능이 개발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링스 툴은 그 체인이나 벨트나 뭐 그런 트랙 같은 그런 시스템에 접합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캐루프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벨트처럼 시작과 끝이 이제 닿아 있는 그런 루프에 대해서만 지원해서 게루프를 모델링 하려면은 우선은 뭐 풀리나 이런 것들 배치를 해놓고 적당히 배치하고 그 다음에 페르프를 모델링하고 거기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뭐 디세이블하고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 개발된 기능은 아예 그냥 패스라는 그런 그 패스를 커브를 받은 다음에 그 커브 위에다가 원하는 어떤 반복되는 세그먼트들을 이제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풀리나 뭐 스프라켓 이런 것들을 꼭 그거 통해서만 배치해야지 이제 어떤 경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대상 물체를 이제 감아주고 하는 기능이 패스 자체를 입력해서 이제 감아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인트 프릭션 부분도 새로 처음에 소개시켰던 부분이 마찬가지로 워크벤치에서도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FAMI가 1.0만 지원되는데 2.0 지원되는 부분도 워크벤치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저 서브리틴 그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커스텀 리저트들이 아웃풋 파라미터 활용을 볼 수 있고요. 스탠드얼론 포스트가 아니고 워크벤치 포스트예요. 그래서 워크벤치 포스트 장에서도 기존에 안 됐던 조인트에 대한 포스나라든지 그런
그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탠드얼 포스트 열지 않고 간편하게 가벼운 걸 보겠다 그러면 이 정도 결과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노달 스트레스 관련해서 이거는 약간 이제 기존 에버리지 그 스트레스를 표현하는데 워크벤치 버전에서 저 에버리지 하는데 좀 룰이 다 다르게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버리지 룰을 통일을 시켜서 지금 이제 스탠드얼론 포스트하고 그 워크벤치에서 보여준 포스트하고 스트레스 결과가 다 동일하고 문제없이 나오도록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모션에 대한 업데이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